대법원 2020년 3월 2일 선고 2019다 243420 판결 사건명 물품 대금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 만료. 판결 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33조는 회생 절차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법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8호의 2. 그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민법 제159조에 따라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회생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 회생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 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법 제171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때에는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고 채무자 회생법 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168조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 대법원 2020년 3월 12일 선고 2018다 26416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 경정 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 각각의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날 판결 요지 1. 구 국세기본법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규정의 내용과 체계 및 국세 환급 가산금은 국세 환급금에 대한 법정 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 지급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 환급금의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등이 아닌 이상 같은 호 본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 기간 및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 또는 부과에 따른 납부 이후에 증액 경정 처분 및 그에 따른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각의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2. 갑은 과세관청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 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 등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갑이 초과 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환급 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 날이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2. 갑은 과세관청에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며 이후 과세물건의 추가 등을 이유로 한 과세관청의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각 추가로 납부하였는데 그 후 갑 등이 관할 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 산정되었음을 이유로 갑이 초과 납부한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그 금액 및 환급 가산금을 지급하면서 환급 가산금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각 마지막 납부일 다음 날부터 순차적으로 기산하여 산정한 사안에서 갑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최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각각 납부한 것일 뿐 각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세액을 분할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각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고 또한 환급금은 최초 부과처분 및 신고, 제1, 2차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각 납부분 중 각 재산세액 과소공제분만큼 발생한 것이므로 그 각각의 금액을 납부한 다음 날이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년 3월 16일자 2020크 507 결정 사건명 판결 경정 판시사항 1.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은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면 결정이나 명령의 절차에서 헌법 제27조 등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를 포함한다. 판결 경정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이러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하려면 신청인이 그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든지 판결과 그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와 판결 선고 후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판결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여 판결을 경정해야 하는 사안임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2. 판결에 대한 경정 결정 제도의 취지. 판결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결정 요지 2.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하는 경정 결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 집행이나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경정 결정을 할 때에는 소송의 모든 과정에 나타난 자료는 물론 경정 대상인 판결 이후에 제출된 자료도 다른 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나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 경제상 이를 참작하여 그 잘못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판시사항 3.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3.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토지가 분할되었는데도 그 내용이 변론에 드러나지 않은 채 토지에 관한 원고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 판결에 표시된 토지에 관한 표시를 분할된 토지에 관한 표시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